왜 완납 조건으로 승계를 할까요? 어떠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? 이 편은 리스나 렌트의 완납 승계 편입니다.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. 그죠? 승계면 승계고 완납이면 다 낸다는 뜻인데 완납 승계는 뭐냐?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승계라는 이야기입니다. 실제 일의 절차상으로는 승계 후 완납이 되겠죠. 그러면 말뜻에서 나오는 승계, 누구에게 승계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통상적인 이야기로는 중고차 업체, 중고차 딜러에게 승계를 한 후에 완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물론 일반 개인에게 승계를 한 후에 완납을 해도 돼요. 완납 조건으로 승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? 왜 완납 조건으로 승계를 할까요? 어떠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? 이게 바로 이 편의 핵심입니다. 자, 제가 전편에 인수해서 내가 내 앞으로 놨다가 다시 또 중고차 업체에게 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인수를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미에서 원금의 계산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 정도로 취등록을 하게 된다. 그러면 취등록세 8%가 들어가게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, 거기에다가 중고차 업체에게 어쩔 수 없이 다시 판매를 하게 되면 2,850만 원 이상이면 중고차 업체로 넘길 때에도 취등록세 8%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매입 비용까지 합쳐서 대략 1.5%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. 거기에다가 상품화 비용까지 합치면 3% 정도, 거기에다가 마진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10%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된다.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, 내가 내 앞으로 인수를 했었을 때의 취등록세, 그리고 다시 또 중고차 업체로 넘길 때의 취등록세 부분이 두 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내 앞으로 끊었다가 바로 다시 또 끊어줘야 된다는 거. 이 부분이 내가 어차피 중고차 업체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지 정산서 인수 조건을 가지고 중고차 시세로 정리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은 내가 인수해서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과 완납 승계로 정리하는 것 사이에는 바로 어떤 것 차이? 취등록세를 사업자 앞으로 한 번 내는 것 대신에 승계 수수료 미에서 원금의 1에서 2%, BMW 같은 데에는 맥시멈 80만 원, 일부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33만 원, 뭐 50만 원, 뭐 8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고, 벤처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미에서 원금의 2%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실제로는 취등록세가 1,000만 원에 가까운데 그 부분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면 두 개의 차이에는 어떤 거? 취등록세를 내가 한 번을 덜 내는 것, 그리고 계산서를 내 앞으로 끊지 않고 바로 승계를 시켜주게 되면 승계 수수료는 나오지만 중고차 업체가 승계를 받아서 본인들이 완납을 하게 되면 본인들 앞으로 계산서를 끊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? 돈 내고 나면 그냥 다른 업체가 이전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?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리스차나 렌터카 차들은 마지막 계약자에게만 이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먼저 승계를 시키고 비용을 절감을 시켜서 후 계약자에게 완납을 치게 해서 계산서도 이전비도 후 계약자가 납부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레인지로버를 놓고 봤었을 때 금액 차이가 대략 얼마 나느냐? 850만 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. 훨씬 더 이득이겠죠. 그리고 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. 내가 매년 리스로 처리를 하던 1,500만 원 외에 많이 남아 있었다. 왜 그러냐면 매달 내가 돈 내는 게 400만 원 이상씩 냈었으니까 실제로 내가 리스를 하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금액은 차량에서 한 70만 원 정도 월, 비용으로 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처리했었는데 남은 금액은 어떡하느냐? 승계를 하고 난 다음에 승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남은 금액들은 내가 비용으로 영원히 될 때까지 꾸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, 세무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승계 완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나머지 비용까지 다 처리가 가능하다.
그러면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. 중고차로 인수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승계 완납으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인데 왜 그동안 그럼 사람들은 이런 걸 몰랐던 거죠? 이렇게 훨씬 더 이득이 되고 반납보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이득인데 승계 완납이 왜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? 왜 안 했겠어요? 돈이 되잖아요. 반납 수수료 받죠. 차량 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업체, 제3 중고차 업체에게 넘기면서 거기서 차익 먹죠. 이걸 왜 포기하겠냐 이거예요. 그리고 중고차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왜 완납승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요? 먹을 게 있잖아요.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본인 앞으로 인수하신 다음에 계산서 받았다가 계산서 처리해 주세요. 왜 그러냐면 불필요하게 복잡하잖아요. 그냥 법인에서 처리하셨으면 계산서 끊어주시면 됩니다. 하면 간편하잖아요. 매입 계산서 받고 매출 계산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면 바로 끝나잖아요. 이렇게 먹을 게 많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저는 왜 여러분들께 승계 완납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? 저는 이게 전문이에요. 저는 이게 전문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금액 세이브 시켜드리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. 이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죠. 이거는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될 분명한 돈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. 어떤 거냐? 리스사나 렌터사 중에서 일부 업체에서 그냥 일반인에게 승계만 할 뿐 중고차 업체에게는 승계 완납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먹어야 될 이익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체가 JB 우리캐피탈, 거기다 KB캐피탈, 렌터사 중에서는 원래는 중도 인수가 없는 SK, 그 다음에 롯데 렌터카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 일부러 좀 막고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스나 렌트를 하실 때 이런 업체 제외하고 약정서 이렇게 사인을 하실 때 중도에 인수해서 내가 팔 수 있는 업체로 그런 업체로 골라서 신차도 리스나 렌트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리스 반납이나 리스 인수 판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리스 승계 완납, 완납 승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.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상담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.